이번 주 제도권 언론이 철저히 외면한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균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금 가격이 5,589달러까지 폭등했던 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적 위기의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대중 몰래 특정 자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에 공개될 숫자 하나가 그들이 이미 시스템 붕괴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데이터, 지금부터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서 미국이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75점이었거든요. 11점이나 폭락한 겁니다. 자유시장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미국의 청렴도 순위는 바하마와 동급입니다. 우루과이나 리투아니아보다도 낮아요.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거죠. 이건 단순히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제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변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어요. 제도적 신뢰의 붕괴는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투자 자산의 가격 재평가를 불러오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강해지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안 글로벌 자본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해외 뇌물을 규제하던 강력한 법 FCPA의 집행을 180일간 일시 중단한 겁니다. 법무부의 부패 전담팀은 다국적 기업 감시 대신 마약 카르텔 수사로 재배치됐어요. 기업들에게 감시자가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영국, 프랑스, 스위스 같은 동맹국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포기한 부패 수사를 대신하기 위해 독자적인 국제 반부패 스크포스를 결성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26건이었던 FCPA 집행 건수가 2025년엔 단 7건으로 급감했거든요.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감 위에 쌓아올린 미국의 금융적 명성이 스스로의 선언에 의해 무너진 겁니다.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이제 세계는 미국 없이도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한 번의 발표로 충분했던 거죠. 부패 지수의 하락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 주요 6개국이 동시에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50점 미만을 기록하면서 세계 평균 점수는 10년 만에 최저치인 4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글로벌 금융 질서의 근간이 데이터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은 대중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네팔에서는 시위가 일어났고 마다가스카르와 필리핀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용히 움직이는 자본이에요. 정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 바로 금과 은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거버넌스의 붕괴가 가속화될수록 이 흐름은 더 강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종이 위의 약속보다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이 더 안전하다고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살아남는 건 결국 실물뿐이라는 것을요. 지난달 금값은 사상 최고가인 5,5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은은 121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금융 미디어가 설명하지 못하는 폭발력이었죠. 그런데 2월 30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 터지면서 금은 16%, 음은 37%라는 역사적 폭락을 겪었습니다. 언론은 금 버블 붕괴라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폭락이 아닙니다. 바로 회복력이에요. 금은 5,00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지지선을 형성했거든요. 이건 12개월 전보다 74%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5년에만 53번의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과거의 저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금값을 밀어올리는 구조적인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반짝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도적 신뢰 붕괴라는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금을 선택한 겁니다. 폭락 후에도 버티는 가격, 그게 바로 진짜 수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한 손은 털려 나갔지만 강한 손은 더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전 세계 금 수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00톤을 돌파했습니다. 그 가치는 5,5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어요.
중앙은행들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보다 2배나 많은 물량이죠.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금 보유량을 700톤까지 늘리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어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요. 카자흐스탄, 브라질, 튀르키예, 중국 등 22개국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한 것도 아닌데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권 국가들이 달러나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글로벌 긴장 속에서 정부의 신용보다 실물 자산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정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종이 화폐 대신 금을 쌓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스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경제학적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부패 점수가 상승할수록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화폐는 약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금값 상승으로 직결되죠. 2026년 2월 기준 미국의 총국가 부채는 38조 4,300억 달러입니다. 하루에 80억 달러, 초당 9만 3천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국민 1인당 부채는 11만 2,166달러에 달합니다. 가구당으로는 28만 5천 달러죠.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저축액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자 지급액이에요. 2026년 미국의 이자 지급액은 순수하게만 1조 달러를 넘어설 예정입니다. 국방비나 교육 예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이 됐어요. 부패한 정부가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을 택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부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금이 서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조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최대 금융기관인 아문디는 이를 미국 중심 시스템에서 다극화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점진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공식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15%에서 불과 2년 만에 20%로 급증했어요.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연설이나 단기 정책으로는 30조 달러의 부채와 무너진 제도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추세는 되돌려지지 않을 거예요. 시스템 운영자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죠. 기축통화국에 대한 해징, 즉 위험 회피가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렸어요. 러시아는 달러 보유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인도, 브라질, 나라공도 같은 길을 가고 있죠. 이건 단순한 투자 다각화가 아닙니다. 달러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명확한 움직임입니다. 새로운 금융 질서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은 현재 77달러 선으로 고점 대비 37% 폭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년 전 30달러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140% 이상 상승한 가격이에요. 역사적 금은비 평균은 40에서 60입니다. 지금은 65 수준이죠. 은이 금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의 진짜 폭발력은 따로 있어요. 은은 화폐성 자산일 뿐만 아니라 태양광, 전기차, 군사장비 등 첨단 산업의 필수 금속이거든요.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제도적 신뢰 붕괴로 인한 투자 수요가 있죠. 동시에 정부의 부채 기반 인프라 지출로 인한 산업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요. 이중 압박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부패한 정부가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은 건설과 국방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은의 산업적 소비를 가속화시키죠. 태양광 패널 하나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필요해요.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쓰입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을수록 에이리엄 물량은 빨려 들어갑니다. 저평가된 가격에 구조적 수요 폭발이 겹치는 상황. 이보다 더 좋은 비대칭 기회는 없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까지 모든 부패한 제국과 정부의 화폐는 결국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가 먼지가 되는 과정에서도 금과 은은 가치를 유지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의 기반이 되어왔죠. 현재 서구 세계의 부패지수 하락 추세는 과거 종이화폐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역사적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월의 가격 하락을 기억하시나요? 그건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흔들기였을 뿐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자리를 잡고 추가 매집을 진행 중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이 은화의 순도를 낮추며 화폐를 찍어냈을 때 시민들은 진짜 은을 숨겼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빵 한 덩이가 수억 마르크가 됐을 때 금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짐바브웨에서 100조 달 지폐가 휴지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스템적 문제에는 시스템적 해지 수단이 필요합니다. 금과 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5천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정적인 숫자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57%입니다. 작년 중앙은행 금 매입량 중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비밀 거래의 비중이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금리를 정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사들이는 금의 절반 이상을 대중에게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금을 사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위기를 부정하죠. 하지만 뒤로는 가장 활발하게 실물을 축적하고 있어요. 이 비밀스러운 매집 데이터야말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왜 숨길까요? 대중이 알면 패닉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은행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는 겁니다. 세력들의 행동을 추종하는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자산을 실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가올 시스템의 대전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57%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패 보고서와 부채 데이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10년에 걸친 초당적이고 구조적인 쇠퇴를 가리키고 있어요. 금값 5,500달러 돌파는 시장이 시스템의 종말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미신고 거래까지 동원해 금을 모으는 이유는 그들이 시스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은은 역사적 고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비대칭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산업적 소비 폭발의 중심에 서 있어요. 결국 제도적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에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약속이 필요 없는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역사는 이미 답을 줬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